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 예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신청할 때와 똑같은 법 조항을 문제 삼은 걸로 확인됐어요. 재판 지연은 없다더니 왜 똑같은 신청을 두 번이나 한 걸까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권에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4일 한 번 냈다가 기각이 됐는데도 한 번 더 내는 것입니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낯이 다 뜨거울 지경인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 번 위헌법률 심판제 예청 신청했죠. 그런데 어째 또 두 번째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법조항을 했나 했더니 똑같이 지금 보시는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다음이요. 원 변호사님. 자,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 삼은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행위를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따졌는데 두 번째는 이 허위 사실 이 부분을 좀 쟁점 삼았어요. 어쨌든 같은 조항에 대해서 두 번 신청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뻔히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본인의 2심 재판 선고를 지연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2심에서 유죄가 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가면 변론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서류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이 빨리 내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선거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633의 원칙을 지키라고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2심 판결 선고를 끌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 위헌 심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선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선거법에 위반이 됐을 때 처벌받는 강도가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될 때는 그 강도가 더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행위인데 이 허위사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짧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가지는 이 선거의 영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선거법 위반 사유 중에 하나로 우리 법 체계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위법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다른 나라는 선거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하고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 일본만 하더라도 선거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체계가 비슷한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위라는 게 예시적인 열고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 경력을 설명할 때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거다 하면서 그 안에 또 행위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을 넣어도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행위를 넣어도 행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그 쟁점이 될 수는 없는 사안인데 계속 하는 겁니다. 예. 법조계에서는요. 이미 합헌 사례가 많아서 재판부가 이걸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2009년과 2021년 두 차례나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는 법률가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왜 두 번이나 신청했을까? 장동혁의 이번 분석 보시죠. 이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자신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 대놓고 지금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거란 허황된 기대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지금 두 번이나 이 위헌법률 심판제 요청 안 받아주면 이거를 자기가 직접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헌재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헌법 소원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요거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건데 요게 이제 뭐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 결정은 보통 본안 재판 선고 시에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고 해서 그 선고일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면 그 판사가 봐서도 이거 위헌 소지가 있는데 이러면 그때 중단을 시키고 헌법재판소로 넘기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걸 그 제청을 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검찰이 재판을 좀 지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요? 네,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고 1년 9개월을 끌었었고 그다음에 재판 막바지에 가서야 공소사실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증인 43명을 요청을 했고 이 대표는 4명 신청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대표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좀 끈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그 전에도 위헌 심판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거 다 기각이 됐다. 근데 왜 다 아는 사람이 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허위 사실, 이 허위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허위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에서도 허위사실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난 것이고 네. 이번에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당선 목적으로 이 법을 보면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진술했을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네.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허위사실 안에 내심의 의사를 같이 포함시키는 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너 슬펐잖아. 슬펐는데 왜 웃었어? 웃은 걸로 봐서 네가 슬픈 거는 슬프다고 얘기한 건 거짓이야. 이런 것까지 허위 사실에 들어가게 하는 한 이것은 위헌이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